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두현 PD입니다. 저는 폭스바겐 7세대 골프 1.4 TSI를 6년째 끌고 있는데요.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수많은 차종이 판매가 중단됐고 골프도 이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국내에 공식 출시된 마지막 골프가 됐습니다. 워런티 기간도 끝난 이 차를 팔고 싶어도 항상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골프만큼 만족스러운 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건데요. 운전이 편안하면서 역동적입니다. 2율 배반적인 이 손맛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안 팔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껏 잔고장 없이 소모품만 교체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폭스바겐의 또 다른 차를 만났습니다. 바로 파사트 GT입니다. 3년 전 이맘때 바로 전 모델의 사전 계약이 국내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유럽형 모델로 8세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파사트 최초로 MQB 플랫폼에서 생산됐습니다. 북미형은 기존 PQ35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서 국내에 유럽형이 들어오냐 북미형이 들어오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죠. MQB 플랫폼은 폭스바겐 그룹의 차세대 모듈형 플랫폼인데요. 궁극적으로 생산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지만 600억 달러 이상 투입된 신형 플랫폼에다 투입된 인력과 품질 관리 수준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3년 전 이 차를 끌고 통영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게 생각납니다. 새로운 플랫폼 덕에 이전 세대보다 휠베이스가 74mm나 늘어나서 뒷좌석이 엄청나게 넓어진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2.0 TDI 엔진의 연비가 상당히 좋아 멀리 다녀와도 연료비 부담이 적었고 무엇보다 장거리 운전에도 스트레스가 없을 정도로 운전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 뒤에 붙은 GT라는 별칭에 수긍을 했죠. 이 차는 지금의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 36,000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리프트로 새롭게 등장한 신형 파사트 GT를 만났습니다. 부분 변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겉에서 봐서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의 외관은 차가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단순하게 4개의 직선으로 처리한 그릴은 가운데 새로운 로고의 라인과 절묘하게 어울리는데요. 헤드라이트의 눈빛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MQB 플랫폼 덕에 오버행은 짧아져 스포티한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과 실루엣은 안정적입니다. 마치 폭스바겐 그룹에서 만드는 세단의 기본형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차를 베이스로 아우디와 세아트, 스코다의 세단들이 탄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 역시 군더더기 없이 밖의 직선 라인과 조화를 이룹니다. 멋을 최대한 절제하고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티가 묻어납니다. 아무리 SUV가 대세라고 해도 정통 방식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게 마련이고 파사트 GT는 그들의 보편적인 취향을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러운데 그 결이 꽤 여유롭습니다. 디젤 엔진이 주는 전반적인 둔탁한 동력을 부드럽게 잘 걸러서 포장해주는데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만큼 이 차에 앉아있는 모든 탑승객이 거슬리지 않도록 승차감을 잘 조율해 놓은 느낌입니다. 인상적인 건 고속으로 달릴 때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묵직한 토크가 차를 힘차게 밀어붙이는 동안 흐트러짐 없이 쭉쭉 달리는데요. 시승차에는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꽝꽝 언 빙판길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신 스포티하거나 날렵한 느낌은 덜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이랑 핸들링은 소프트한 편입니다. 외모만큼이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원을 살펴보니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는 14.9km/L로 디젤 엔진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폭스바겐 최초로 이번 파사트 GT에 들어갔다는 트래블 어시스트를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시속 210km까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래블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저 속도까지 달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의 수준은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 정도입니다. 평소 테슬라 모델 3 오토파일럿을 주로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이 기능은 확실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중요한 건 고속으로 얼마까지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차가 흔들리지 않고 차선과 앞차와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며 달리느냐입니다. 그 점에서 트래블 어시스트는 약간 물렁물렁함이 있고, 특히 정체 구간에서 차가 섰을 때 다시 출발하려면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테슬라에 익숙해 있는 저로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기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이들링 상태나 저속 구간에서의 디젤 엔진음은 꽤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노이즈는 이러한 중형 세단에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경고를 받습니다. 바로 공기저항 경고인데요. 주행 중 창문을 열면 공기저항이 생긴다고 다들 아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계기판의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존 아우디에서 봤던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처음에 지도가 시원하게 계기판에 나와서 감탄했던 게 생각납니다. 메뉴 선택은 운전대에 있는 뷰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간편하고 해상도와 그래픽 수준도 고급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앞좌석엔 쿨링 시스템, 전좌석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국내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사트 GT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거의 방전됐다고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보니까 배터리가 15%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래 충전 패드에 폰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충전 메시지가 뜹니다. 화면의 UI는 기존 폭스바겐 차에서 보듯 사각 아이콘으로 담백하게 구성됐고요.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면 화면에 이렇게 손을 가져가면 터치 센서가 제스처를 인식해서 반응한다는 건데요. 미디어에서는 음악 소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음향을 누르면 이렇게 이퀄라이저도 조절할 수 있고요. 좌석에 맞게 음향의 강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오디오 볼륨도 여기에서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설정도 이 메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무선 앱 커넥트였습니다.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 볼트 EV를 탈 때 안드로이드 오토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때는 라인을 연결해서 썼습니다.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지고 보기에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니까 운전이 한결 세련돼지고 실내도 더욱 고급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정보를 담은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내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 내비게이션도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스바겐 본사에서 직접 한국 지리에 맞게 개발한 디스커버 프로 내비게이션인데요. 경로 검색은 잘 되는 편이고요. 무선 앱 커넥트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카카오 내비 등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이 디스커버 프로 내비게이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경로가 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Q 드라이브는 폭스바겐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새로운 건 없어 보입니다. 모두 기존에 있던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 메뉴에서는 이 기능들의 디테일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픽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리스트와 설명을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번엔 차량 상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을 보면 메뉴가 4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디지털 콕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는 기존 폭스바겐에서 자주 봤던 형식 그대로인데요. 주행거리와 연비, 평균 속도 등의 정보를 시점에 따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싱크블루 트레이너는 얼마나 효율적인 주행을 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이 싱크블루 버튼을 누르면 연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주행 팁들을 보여줍니다. 차량 상태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 기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라이트 설정을 보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등을 온오프 해주는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와 스티어링 각도에 따라 빛을 쏘아주는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색 종류는 무려 30가지나 됩니다. 공조장치 설정에서 요새 아주 유용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어케어 클리마트로닉이라는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이건 뭐 켜고 끌 이유가 없는 기능이죠.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더욱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렇듯 파사트 GT는 담백한 중형 세단입니다. 화려한 치장 대신 유용한 기능들을 세련되게 담았습니다. 가격대는 4,490만원부터 5,390만원까지입니다. 4바퀴 굴림 모델인 4모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세단은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습니다. 더 고급스러워질 능력은 되지만 그건 아우디를 위해 자제한 듯 보입니다. 가격과 상품성으로 보면 국산 중형 세단이 더 경쟁력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973년부터 시작된 역사와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세단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춘 차를 찾는다면 파사트 GT만한 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